가끔은요, 정말 아주 조용히 발표되는 서류 한 장이 업계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기도 하죠. 네, 맞아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결정문에 적힌 단 하나의 단어, granted. 우리말로는 승인. 이 한 단어가 미래 항공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소식이죠. 네. 특히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시장처럼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신생산업에서는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도장 하나가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다룰 조비 에비에이션과 거대 항공사 델타항공의 파트너십 승인권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승인이 조비의 사업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또 자금줄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항공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에 어떻게 편입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 FTC가 조비와 델타의 거래를 승인했다. 볼수록 좀 신기한 게 어떤 조건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큰 거래에는 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하지 마라 같은 조건들이 덕지덕지 빚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독소 조항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을 꿰뚫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규제 관점에서는 바로 그 침묵과 비공개가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어째서요? 오히려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니까 숨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FTC가 이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시장 경쟁을 해칠 만한 요소를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델타는 조비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소유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조비는 다른 항공사와도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같은 그런 시정 조치를 내렸을 거예요. 아, 그랬겠죠. 그리고 그런 조치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 문서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그게 규제 당국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서를 보면 그냥 granted, 승인, 이게 끝이에요. 정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면 문서가 훨씬 더 길고 복잡해졌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 도장 하나만 딱 찍어준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사실상 무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unconditional clearance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샅샅이 다 들여다봤는데 딱히 문제 삼을 게 없네 라는 FTC의 공식적인 확인인 셈이죠. 숨겨진 독소 조항이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제로라서 굳이 더 쓸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FTC가 이 조용한 승인을 통해 사실상 무엇을 공인해 준 셈일까요? 그냥 너희들이 파트너 해도 돼, 이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요. 아, 훨씬 아니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크게 세 가지를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델타항공이 조비에게 최대 2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eVTOL이라는 이 신생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줬어요. 신생기업이 거대 자본에 종속되는 걸 막아야 할 FTC가 이건 괜찮다 라고 했으니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첫 번째군요. 델타의 투자가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한데요. 조비의 사업 모델 자체를 인정한 겁니다. 사업 모델 자체요? 네. 즉 조비는 델타라는 단일 항공사에 묶이는 뭐랄까 전용기 모델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파트너와도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개방형 플랫폼,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델타의 투자, 조비의 사업 모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혹시 이 둘의 결합이 기존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고려했을까요? 예를 들어 델타만 너무 유리해지는 구조는 아닌지 뭐 이런 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eVTOL이라는 이 새로운 운송수단과 델타 같은 대형 항공사가 손을 접는 것이 기존 항공 운송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거나 델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거예요. 와,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미국 정부가 조비라는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를 국가 시스템 안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실험실에 있던 기술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 된 순간인 겁니다. 국가가 공인한 사업 모델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미국 항공시장은 공항 이착륙 허가,
그러니까 슬롯부터 운항 안전 규정까지 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악명 높죠? 이런 환경에서 항공업계의 공용인 델타와 아직 제대로 된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 조비의 결합은 누가 봐도 독점 우려를 낳을 법한데요. FTC가 이 부분을 정말 문제 없다고 본 걸까요? 당연히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들여다봤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 기업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초기에 인수하거나 독점 계약을 맺어서 잠재적인 경쟁의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킬러 인수라고 하죠. 맞아요. FTC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걸 막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다는 건 조비와 델타의 계약서 안에 조비의 독립선후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데요. 아까 조비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잠시만요. 설마 델타의 최대 라이벌인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곳과도 조비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와... 이번 결정으로 조비가 델타 외의 다른 항공사와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데 존재했던 법적, 규제적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건 시장의 오랜 우려, 즉 조비가 결국 델타의 하청업체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소해 준 거죠. 델타는 조비의 성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핵심 파트너이자 중요한 고객이지만 조비의 주인은 아니라는 걸 공인해 준 셈입니다. 와,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네요. 조비가 특정 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 마치 항공업계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처럼 독립적인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 OS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조비의 장기적인 확장성에 엄청난 자율성을 부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델타와 손잡고 공항 맨해튼 노선을 운영하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허브인 시카고에서는 유나이티드와 또 아메리칸 항공의 본질인 댈러스에서는 아메리칸 항공과 협력하는 그런 그림이. 각 도시의 최강자들과 손을 잡는 거네요. 네, 이제는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전략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개방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결국 든든한 실탄, 즉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승인이 조비의 통장 잔고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금 흐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에서 가시성으로요. 불확실성에서 가시성으로? 네. 이전까지 델타의 투자는 만약 규제 당국이 승인해준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 어찌 보면 공수표일 수도 있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만약이라는 가장 큰 조건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규제라는 거대한 문턱이 없어졌으니 약속된 돈들이 실제로 회사 계좌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가시권에 들어온 건지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델타항공으로부터 약속된 투자금이 최대 2억 달러인데 현재까지 약 8천만 달러 정도가 집행됐어요. 이번 승인으로 나머지 1억 2천만 달러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길이 열린 거고요.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여기에 이미 제조 파트너인 토요타가 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죠. 델타와 토요타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워런트, 우리말로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건데요. 아, 워런트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조비의 주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자들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규제 통과로 회사의 미래가 밝아졌으니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이 3억 달러가 유입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 거죠. 아하, 일종의 성공 조건부 옵션 같은 거군요. 회사가 잘 되면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자금들이 순조롭게 다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조비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이 자금들이 모두 유입될 경우 조비의 총 현금 보유액은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을 육박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22억 달러요? 와, 3조 원.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정도 자금력이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규모랑 비교하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시리즈 A, B 투자 유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규모예요. 항공산업은 아시다시피 자본지벽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돈 먹는 하마죠. 네. 비행기 한 대를 개발하고 미 연방항공청,
FAA의 그 까다로운 인정을 받고 양산 라인을 까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22억 달러는 혹시 이 회사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수준의 자금이에요. 와, 이제 조비는 돈 걱정 없이 오로지 기술 인증과 상용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전한 선수가 된 거죠. 그 정도의 현금 체력이면 FAA 인증이나 상용화 과정이 계획보다 좀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소위 증자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거라는 우려를 덜어주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주주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또 앞으로 다른 파트너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돈이 급해서 뭐든 해야 하는 회사와 곳간이 넉넉해서 아쉬울 것 없는 회사의 협상력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렇겠네요. 마치 월세 마감일이 내일인 사람과 이미 자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같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주인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른 것 같겠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조비는 이제 완전히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델타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그 엄청난 돈 말고 델타가 조비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대체 뭔가요? 델타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델타는 단순히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미국 항공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델타가 가진 무형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뉴욕 JFK, LA 국제공항 같은 미국의 심장부, 허브공항을 이미 가지고 있죠. 둘째, 수십 년간 쌓아온 지상교통과 항공운송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운영 노하우가 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짐 찾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복잡한 프로세스 전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를 이용하는 수많은 프리미엄 고객들이 있겠죠. 맞아요.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고객들의 이동 패턴,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여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듣고 보니 정말 조비가 기술 회사에서 실제 운송 서비스 사업자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조각을 델타가 가지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eVTOL 기체를 만드는 기술은 조비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승객을 태우고 어디에 내려주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정답지를 델타가 쥐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번 FTC 승인은 조비가 델타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항과 도심을 잇는 실제 상용 노선을 설계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운동장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운동장이요? 네.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나 사막에서의 시험 비행 수준이 아니라 실제 델타 고객을 대상으로 JFK 공항에 내리셨군요. 맨해튼까지 10번 만에 가는 eVTOL을 타시겠어요. 같은 서비스를 구상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조비가 미국 항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규제 리스크 해소, 3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 확보, 델타와의 사업 모델 검증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가득한데 왜 시장의 반응, 특히 주가는 아직 폭발적이지 않은 걸까요? 승인 소식이 나온 후에도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분석가들이 이걸 놓쳤을 리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정보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종류의 정보를 후행 반영형 재료라고 부르는데요. 네, 호재는 맞지만 시장 전체에 알려지고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보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었죠? 조비나 델타가 타임스퀘어에서 파티를 열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FTC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온 문서 한 장을 통해 아주 조용히 공개됐죠. 그게 다였죠.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정보의 진짜 의미를 아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 커뮤니티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해석을 확산시키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도 못했거나 들었어도 그냥 행정 절차 하나 통과했나 보다 하고 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보의 가치를 먼저 파악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과거의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시장이 이런 종류의 정보를 소화하고
재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요? 네. 첫째, 이번처럼 가장 근본적인 규제 승인이 조용히 이루어져요. 이게 1단계죠. 둘째, 이 승인을 바탕으로 델타의 추가 투자 집행 같은 구체적인 자금 소식이 들려와요. 셋째, 그 돈으로 이뤄낸 가시적인 성과, 예를 들어 조비, 델타와 함께 뉴욕 JFK 맨해튼 노선 15운항 성공 같은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 A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거죠. 아하. 시장의 대다수 그리고 일반 대중은 보통 그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겠군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규제 문서보다는 화려한 시범 비행 영상에 열광하니까요. 지금은 바로 그 첫 번째 단계, 즉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분석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조비 델타 거래에 대한 FTC의 조용한 승인, 이 사건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비가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계는 이미 한참 전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조비가 실험적인 스타트업의 단계를 졸업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차세대 항공 운송의 핵심 주체로 편입되었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봅니다. 선언이다. 네, 규제 리스크라는 가장 큰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고 약속된 자금이 들어올 길을 활짝 열었으며 델타를 통해 미국 항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판에 정식으로 올라탈 수 있는 티켓까지 거머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정표적인 사건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중기적으로는 델타와의 상용화는 물론 다른 항공사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고요. 네, 완벽한 요약이에요. 기술 개발, 자금 조달, 규제 통과라는 스타트업이 넘어야 할 죽음의 계곡 3개를 모두 건너고 이제는 이 좋은 기술과 넉넉한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행복한 고민을 시작할 단계에 접어든 거죠. 오늘은 우리는 규제기관, 즉 정부가 조비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야 할 어쩌면 더 거대한 산은 바로 대중의 인식이라는 산일 거예요. 아, 대중의 인식이요? 네, 정부가 이 새로운 운송수단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듯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기까지는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택시보다 약간 비싼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일까요? 혹은 막히는 도로를 내려다보며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압도적인 편리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EVTOL 산업의 진짜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